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아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17개월 아기랑 함께 살고 있는 김혜란입니다. 지금 7살 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숨겼어요. 좀 나쁜 시선으로도 보고 뒤에서 욕하고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왜 숨겨야 되는 건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거에 위축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Why not? 왜 안 돼? 난 불행하지 않아. 난 행복해. 근데 그거를 왜 나쁘게 봐? 나는 내 행복을 찾아서 선택한 길이야. 라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크게 개의치 않아 해요. 제가 우선 먼저 좀 편안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있는 줄 몰랐는데 엄마처럼 안 보이는데 전 혼자 키웁니다 이러고 있어요. 애 엄마. 저는 미혼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임신한 걸 딱 알았을 때 아이를 낳아서 내다 버려라 약간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고 나서부터 혼자서 이제 배를 숨기고 일을 하고 막 이러면서 차근차근 출산 준비를 좀 몰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덤하게 생각보다 차분하게 네. 좀 많이 울기는 울었지만 그래도 좀 차분했던 것 같아요. 저도 혼전 임신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식도 못했어요. 임신을 하고 10달 동안 나는 아이를 품고 있는데 나 혼자 우주에 있는 기분인 거야.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숨쉬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지? 라는 생각에 너무 외롭기도 하고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혼전 임신이긴 했지만 저는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혼 수속까지 밟았는데 정말로 둘이 됐다라는 걸 알았을 때 한 1년 동안은 잘할 수 있을까? 엄청난 책임감. 아이랑 둘이라는 사실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를 아는 것 같아. 그것도 있고 지금이야 행복해 보인다지만 다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미혼모예요. 20살 때 직장을 다니면서 남자친구랑 애를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몸 상태 이상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알리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책임 못 지겠다는 말을 먼저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제가 더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갖고 일을 계속했어요. 홀서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옷도 좀 조이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 배가 많이 조였어요. 힘들기도 하고 몇 번씩 이게 쓰러질 듯한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약간 별명이 독한 년이라고 한 번쯤 들어봤죠.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시설에서 나오기 전까지 그때 그 시기가 제일 악착같이 살았었던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는 이렇게 배를 숨기고 뭔가 단기 알바, 뭐 택배 뭐 이런 거 알바를 하거나 공장에서 이제 알바를 해서 몰래 이제 출산용품을 이렇게 모아놓는다던가 진통 오는데 혼자서 버스 타고 애를 낳으러 가서 네 출산을 하고 집에서 이제 혼자서 산후조리를 다 마치고 일을 되게 시간을 오래 못 해요 보통. 왜냐면 아이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을 길게 못 하니까 그만큼 급여도 적은 거예요. 거의 막 100만 원 초반대? 나라에서 이제 지원받는 것까지 해서 가장 많았었던 게 16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저금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쪼개서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계속 모았었죠. 이렇게 조금씩 벌면서도. 그때는 엄청 악착같이 살았었던 것 같아요. 뭐 이혼하고 애 낳고 하면은 딱 애랑 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엄마들은 초인적인 힘이 나오나 봐. 이혼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잠깐 한 2달 동안 친정에 있었어요. 진짜 하루에 1시간도 안 잤던 것 같아. 일을 하느라고. 하루에 잠깐 1시간도 이러고 또 일하고 또 꾸벅꾸벅 졸다가 또 일하고 그럼 또 애 보고 일하고 자는 시간이 진짜 딱 1시간. 1시간도 애 옆에서 잠깐 조는 거지. 새벽에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친정에서는 새벽에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을 못 켜가지고 그러니까 노트북 들고 24시 카페를 가는 거야. 컴퓨터 두들기다가 해 뜨면 또 들어. 그리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막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다 참을 때 어쨌든 애랑 살아야 되니까 200을 벌면은 150 갖다가 50으로 쓰는 거야. 진짜 그지처럼 살았어요.
그 말 되게 속상했어요. 애기 힘들겠다. 이 말이 되게 막 아, 뭐 애가 힘들어. 내가 힘들지. 애기도 애쓰는 거 제가 제일 잘하는데 항상 돌보기 선생님한테 오래 맡겨지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느라고 아이랑 많이 놀아줄 수 없는 거에 미안한 건 전데 뭘 못 사주고 이런 것도 미안한 건 다 전데 그걸 보면서 애기 너무 힘들겠다. 돌보기 선생님이랑 오래 있으면 어떡해. 선생님이 뭘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엄마 맞냐? 막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도 얘기할 때 그게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힘들지도 않은데 막 힘내 막 이럴 때 내가 왜? 애 힘들겠다 그러면 안 힘들어해. 좋아해. 안 힘들어해. 그러면은 자기가 민망해서 이렇게 맞아요. 그래?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또 어떻게든 헐뜯으려 그래. 설이나 명절 때 가면은 이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고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안 듣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내가 더 잘 살아. 그 어른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 그러니까 뭘 헐뜯을 게 없지. 그리고 내가 애를 잘 키우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점점 나한테 할 말을 잃어가는 거지. 엄마 잘못 만나서 애가 무슨 고생이냐. 그 말 제일 상처받았던 것 같아. 이렇게 버티고서 애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애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면은 애기가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엄마 때문에 그런 말을 나한테 할까봐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애기한테 조금 미안하긴 했어요.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런 말 때문에. 많지 않아요? 한마디가 아니지 않아? 주옥 같아요. 기억을 할 수도 없어. 매 순간이야. 기억에 하나 좀 남았었던 게 저랑 애기랑 긍정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하루에 5개씩 감사 얘기를 하고 저녁에 아이한테 3가지씩 고마워하는 영상을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애기한테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영상 틀면서 이제 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줘서 고마워, 엘리베이터 뭐 올라가는 버튼 눌러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어두는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방에서 자고 있고 애기가 이제 집에서 탭 같은 게 있어요. 애기들 보는 거. 그거를 혼자 동영상 누르는 소리에 제가 깬 거예요. 혼자 다른 방에서 엄마 킥보드 밀어줘서 고마워요 이러고 영상을 찍는 저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영상 켜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남겨놓은 동영상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제가 힘들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와서 나한테 안겨. 그러면서 등 뒤에서 토닥토닥 해주는데 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내가 해줘야 될 판에 애기한테 내가 도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확 받았던 것 같아요. 토닥토닥 해줬을 때. 힘들다가 와서 뽀뽀도 해주고 그런 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예전에 그런 우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오늘 엄마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은 엄마 괜찮아요. 막 이래. 막 그런 먹도 진짜 눈물 나.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혼모, 한부모 가정 막 이런 말들의 틀에 섞여가지고 자신감 없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 그 힘든 시기는 다 지나갈 거 아니에요. 떳떳하게 세상 밖에 나와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아직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런 옛날 편견 때문에 내가 먼저 위축하니까 사람들이 쟤 잘못했나? 잘못한 일을 해서 위축되어 있나 보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고 험담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저희 먼저 편견에서 벗어나고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괜찮아야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한테도 소홀해하면 안 돼. 내 행복을 먼저 찾는 거. 아이한테 피해주지 말고. 애가 있으면 엄마가 애랑 같이 커요. 말을 조리 있게 하게 돼요. 아이한테 조리 있게 해야지 애가 알아듣거든. 딸이죠. 네. 아들은 우선 엄마가 건강해져야 돼. 엄마가 조금 목소리도 우렁차야 되고 딸 엄마는 좀 차분해져. 네. 아들 엄마는 강해져요. 활기차봐.